안녕하세요. 이것저것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잡다구리입니다. 엑셀로 만드는 사무자동화 4편. 이번 동영상에서는 매출 채권의 연령 분석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거래처의 예상 매출 채권이 현재 이 시점에서 이와 같이 있을 때 이 채권이 한 달 전 것인지 두 달 전 것인지 특별한 관리를 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채권 관리자에게 채권의 연령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요. 채권 관리자는 거래처의 현상을 파악하고 적기에 해소해야 예상 매출 채권이 장기로 넘어가 해소 불가능한 상태가 되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엑셀로 내려받은 더전 채권 데이터에서 원하는 자료를 마음대로 추출하고 VLOOKUP 함수로 거래처를 자동 호출하며 SUMIFs 다중조건 함수로 거래처별 월별 채권 데이터를 추출합니다. 이 추출한 월별 채권 데이터에서 if 함수로 채권 연령을 계산합니다. 매출 채권의 자동 추출과 연령 계산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이 표는 더전에서 엑셀로 내려받은 예상 매출 계정 원장인데요. 약간 가공을 했습니다. 이 표의 의미는 다 아실 텐데요. 초기 2월은 전기 2월 된 예상 매출 잔액이고, 차변은 해당 월 발생한 금액이고, 대변은 수금한 금액이죠. 그리고 잔액은 전기 2월 된 예상 매출 잔액에서 늘어난 것을 더한 다음에 수금한 것을 뺀 나머지 잔액입니다. 자, 이와 같은 표를 봤을 때 180만원이라는 예상 매출 잔액이 채권이 지금 몇 개월 된 건지 1개월짜리인지 2개월짜리인지 알 수가 없죠. 거래처별로 쭉 관리한다면은 역산해서 알 수도 있겠지만은 이와 같은 표상으로는 이게 몇 개월짜리 채권인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상 매출 계정 원장을 데이터베이스로 하여 여기서 우리가 필요한 데이터를 추출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하여 채권 연령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연령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이 채권 연령을 계산하기 위한 표인데요. 모든 채권 관리자들은 이와 비슷한 양식으로 거래처들의 채권을 관리할 것이라고 보는데요. 매출 채권 연령 계산에 있어서는 이와 같이 표를 만들어주면은 만들기도 좋고 분석하기도 매우 좋습니다. 우리가 매출 채권 연령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거래처의 전기 잔액, 그 다음에 각 월별 발생한 매출 채권, 그 다음 현재 시점에서 채권 잔액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상 매출금 계정 원장에서 가져옵니다. 맨 앞에서부터 하나씩 살펴보면은 여기 상호는 VLOOKUP 함수로 예상 매출 원장에서 자동으로 가져오는데요. 함수의 의미는 만약에 A열이 공백이면 공백을 반환하고 그렇지 않고 데이터가 있으면은 검색어 값을 코드로 하고 검색할 범위는 예상 매출 원장에 A에서 B로 하고 두 번째 컬럼의 데이터를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검색할 값은 00523으로 매출 원장 A에서 B를 범위로 하는 곳에서 두 번째 컬럼의 데이터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00523 돈의 정육을 이렇게 불러온 것입니다. 자, 여기 영역은
채권 잔액에 관한 영역으로서 전기 잔액은 이와 같은 수식이, 그 다음에 채권 발생액란에는 이와 같은 수식이, 기말 잔액에는 이와 같은 수식이 들어 있습니다. 다중 조건 합계함수 SUMIFS는 우리는 여기에서 두 가지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 첫 번째는 거래처명 코드와 두 번째 조건은 연월이 됩니다. 그래서 전기잔액 여기에는 코드번호 00523을 가지고 연월은 2019년 1월에 해당되는 데이터들을 합계하라는 의미입니다. 여기는 코드가 00523이면서 2019년 02월에 발생한 채권들의 합계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씩 직접 입력을 해 볼게요. 자, 여기는 전기 잔액입니다. 전기 잔액은 매출 원장에 초기 6월, 여기가 전기 잔액이죠. 자, 전기 잔액에 SUMIFS 함수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를 이렇게 지우고 실제로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SUM range는 전기 잔액이기 때문에 예상 매출 원장에 초기 2월 컬럼 2를 지정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조건 영역은 코드이므로 A열을 지정합니다. 첫 번째 조건은 연령 분석에 코드이므로 A3을 지정합니다. 그 두 번째 조건 영역은 연월에 해당되니까 매출 원장에 연월에 해당되는 컬럼 C를 지정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 조건은 연령 분석에 연월에 해당되는 D2를 지정합니다. 그리고 엔터 하면은 코드 번호가 00523 돈우정육이면서 전기 잔액 2019년 2월에 잔액을 합계합니다. 돈우정육 2019년 2월에 전기 잔액 144만원을 불러옵니다. 그 다음 이 영역은 매월 발생하는 거래처별 대출 채권을 불러와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와 같은 수식이 들어 있습니다. 자, 여기도 하나씩 넣어 볼게요. 자, 여기는 코드가 00523 돈우정육이면서 2019년 02월 발생된 매출 채권 합계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자, 여기를 이렇게 지우고, 자, 합계 레인지는 그래서 이제 채권 발생액이 되겠죠. 합계 레인지는 차변이 됩니다. 차변 F를 지정하고, 여기도 복사할 때 바뀌면 안 되기 때문에 행렬 고정을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조건 영역은 코드 거래처이기 때문에 코드를 지정합니다. 여기도 복사할 때 변경되면 안 되니까 행렬 고정을 합니다. 다음 첫 번째 조건은 거래처 코드이므로 A3을 지정합니다. 여기 역시 우로 복사하게 되면은 A열은 고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A열만 고정시킵니다. 한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하면은 열이 고정되죠. 그 다음 두 번째 조건 영역은 연월이 돼야 하므로 배출 원장에 연월에 해당되는 컬럼 C를 지정합니다. 여기도 좌우로 복사할 때 움직이면 안 되기 때문에 행렬 고정을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조건은 연월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2를 지정합니다. 여기는 5로 복사할 경우 3, 4, 5 계속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행렬 고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엔터. 그러면 코드가 00523이면서 도너 종류 2019년 02월 매출 채권 발생 합계를 가져옵니다. 도너 종류 2019년 02월 채권 발생에 68만원을 가져옵니다. 8만원. 이런 식으로 수식을 넣고 복사하여 쭉 넣어서 수식으로 복사하면 됩니다. 그리고 기말 잔액은 조건 범위가 여기서는 기말 잔액이 되어야 되므로 이것을 복사해서 여기다 넣고 수정해도 되고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한번 바꿔볼게요. 기말 잔액은 이 수식에 C3이 더해져 있습니다. 장기 채권이 있을 경우 장기 채권을 더해놨습니다. 이렇게 지우고 기말 잔액의 SUMIFS의 SUMRANGE 합계 영역은 기말 잔액이기 때문에 H열을 지정합니다. 역시 좌우로 복사할 때 변경되면 안 되므로 행렬 고정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서는 좌우로 복사할 일이 없죠. 이건 하나이기 때문에 좌우로 복사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H만 지정하고 첫 번째 조건 영역은 거래처 코드이기 때문에 거래처 코드를 지정합니다. 여기도 좌우로 복사하지 않기 때문에 행렬 고정시킬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조건은 거래처 코드가 되니까 거래처 코드를 지정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 영역은 연월이므로 매출 원장에 컬럼 C, C열을 지정하고 두 번째 조건은 연령 분석에서 R2를 지정합니다. 그러면은 기말 잔액 516만원을 불러옵니다. 자, 한번 볼까요? 도너 종목에 (2020년 1월) 기말 잔액은 2020년 1월 기말 잔액은 561만원 그대로 불러왔습니다. 이렇게 수식을 넣어주면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SUMIFS 함수를 잘 사용하면은 진짜로 데이터 추출의 대가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수식을 넣고 나머지는 아래로 드래그해서 이렇게 복사해서 아래로 쭉 내리면 됩니다.
자, 다음은 이제 매출 채권 연령을 계산하는 수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설명하기도 좀 복잡하고 기본적인 로직을 이해해야 하는데 여기서 바로 이해시키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수식 몇 개를 의미를 설명하면서 그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건데요. 채권 연령 계산은 이 잔액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언젠가는 이 채권 발생 채권액들이 이 채권 잔액을 넘어서는 기간이 있습니다. 넘어서는 부분. 그 넘어서는 부분을 이렇게 잘라줘야 됩니다. 이 거래처의 중앙정액의 기말 잔액이 770인데요. 이렇게 쭉 거슬러 올라가면서 가면은 11개월 부분에서 이 채권 잔액, 기말 잔액보다 잔액이 작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멈추게 되는데요. 그래서 중앙정액의 기말 잔액 770만원은 771만원은 최대 11개월까지 연령이 되어 있습니다. 각 개월에 해당되는 수식은 이렇게 표기를 해 놓았습니다. 자, 이 수식을 잘 참조해 주시고요. 채권 연령 영역의 수식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계산되는지 그 기본 로직을 아는 게 좋은데요. 바로 여기서 이해시키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복잡한 로직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잠깐 1, 2, 3, 4개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수식을 입력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이게 이렇게 계산되는구나 하고 그 로직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1개월 수식은 이와 같은데요. 좀 복잡한 듯 하지만 첫 번째 시작하는 부분이라 if 함수 중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 골자는 2개월, 3개월 이와 같습니다. 자, 여기는 1개월은 기말 잔액과 직전월 1월 전이죠. 직전월 1월 전. 채권 발생액과 비교해서 기말 잔액이 직전월 채권 발생액보다 크거나 같으면은 직전월 채권 발생액을 그대로 가져옵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하면 기말 채권 잔액과 1월 전 채권 발생액을 비교해서 기말 잔액이 1월 전 채권 발생액보다 크면 1월 전 채권 발생액을 그대로 가져옵니다. 그것을 수식으로 나타나는 게 이겁니다. 자, 2개월은 기말 잔액에서 1개월 연령 채권을 뺀 값이 2월 전 채권 발생액과 비교해서 2월 전 채권 발생액보다 크거나 같으면 2월 전 채권 발생액을 가져오고 그렇지 않으면 그 뺀 값을 가져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하면은 기말 잔액에서 1개월 연령 금액을 뺀 값이 2월 전 채권 발생액보다 크면은 2월 전 채권 발생액 이것을 그대로 가져오고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이것을 뺀 값을 여기다 넣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말 잔액에서 채권 연령 1개월 된 금액을 뺐는데 이 금액이 더 크니까 2월 전 자료를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자, 3개월은 수식이 이와 같이 들어있는데요.
3개월은 기말 잔액에서 1, 2개월 채권 연령 합계액을 뺀 값이 3월 전 채권 발생액과 비교해서 3월 전 채권 발생액보다 크거나 같으면 3월 전 채권 발생액을 그대로 가져오고, 그렇지 않으면 그 뺀 값을 넣으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기말 잔액에서 1, 2개월 채권 연령 금액을 뺀 값이 3개월 채권 발생액보다 크면 3개월 채권액 발생액 97만 5천원을 그대로 가져오고, 그렇지 않으면 기말 채권 잔액에서 채권 연령 1개월, 2개월치를 뺀 값을 가져오라는 얘기입니다. 4개월은 이와 같이 공식이 들어있는데요. 4개월은 기말 잔액에서 1에서 3개월 채권 연령 합계값을 뺀 값이 4월 전 채권 발생액보다 비교해서 4개월 전 채권 발생액보다 크거나 같으면 4월 전 채권 발생을 그대로 가져오고, 그렇지 않으면 그 뺀 값을 여기다 넣으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하면 기말 잔액에서 채권 연령 1, 2, 3개월 더한 값을 뺀 값이 4개월 전 채권 발생액 58만 5천원보다 크면 58만 5천원을 그대로 가져오고, 그렇지 않고 작으면 기말 잔액 3685000원에서 1, 2, 3개월 더한 값을 뺀 것을 그대로 가져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5개월은 마찬가지로 1에서 5개월 뺀 것이겠죠. 1에서 5개월 더한 것을 여기서 빼서 5개월 전 잔액과 비교하는 거겠죠. 자, 이렇게 쭉 수식이 여기다 넣으면 됩니다. 자, 다소 설명하기 복잡하고 이해하기도 좀 어려울 텐데요. 이 수식을 넣을 때 곰곰이 생각하면서 넣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13개월 이상은 R3에서 기말 잔액에서 sum S3에서 AD까지 합니다. 기말 잔액에서 여기서 여기까지를 더한 것을 빼준 겁니다. 13개월 이상은. 자, 이와 같이 하면은 채권 발생 시 발생된 채권과 기말 잔액만 관리하면은 이 거래처에 이 기말 잔액들의 채권 연령을 이와 같이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돈의종목에 2020년 1월 채권 잔액 561만원은 1개월짜리가 얼마, 2개월 된 채권이 얼마, 3개월 된 채권이 얼마, 이렇게 각 채권의 연령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 관리 잘하면 이렇게 장기간 채권이 계속 누적되도록 두면 안 되겠죠. 3개월만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채권 회수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자, 이와 같이 표를 만들고 또 꼭 이와 같이 만들 필요는 없는데요. 자신이 편하게 이와 같은 수식을 이용해서 채권 연령 분석 표를 만들면 되겠죠. 자, 여기서 우리가 새로운 거래처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부산정육이란 거래처가 새로 발생했다고 봅시다. 00525 그러면은 00525 이렇게 넣어주면 자동으로 거래처를 가져오고 모든 채권 자료를 다 불러옵니다. 그래서 부산정육의 채권 발생 현황과 기말 잔액, 다음 채권 연령을 이렇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부산정육의 2020년 1월 기말 잔액
995만 5천원은 1개월이 400만원, 2개월이 400만원, 3개월이 195만 5천원입니다. 자, 이걸 또 입금 관리를 하지 않으면은 점점 늘어날 수 있겠죠. 자, 앞부분 동영상이 채권 발생의 월이 잘못되어 있어서 수정을 했습니다. 자, 이제 기말 전에 기준월이 바뀌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지금 현재 1월로 되어 있는데 2월로 바뀌었을 경우에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복사를 해서 한 칸 앞에 값으로 복사를 해줍니다. 그러면 모든 데이터가 자동으로 변경되죠. 이런 상태에서 여기 현재 기준월만 2월로, 그리고 현재 기준월 2월 잔액만 월만 바꿔주면 이렇게 모든 데이터가 업데이트 됩니다. 그래서 이 앞전 1월 기준으로 봤을 때 채권 잔액이 이렇게 늘어져 있었는데 많이 줄었죠. 이렇게 5개월까지 줄었습니다. 2월 사이에 수봉이 많이 됐다는 얘기죠.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거래처의 채권을 관리하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표를 잘 이용하셔서 채권 관리를 잘 하시고 회사에서 능력을 인정받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